아까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냐고 물어보신 이유가 너무 쉬워서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수월해서. 네, 그렇게 되면 충분히, 네, 할만하죠. 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많아봐야 보통 한 4문제에서 8문제? 많으면? 많아봐야 한 8문제? 지금 우리가 봤던 것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들. 이따 보면 지문 난이도가 높은 게 몇 개 나와요. 그런 것들로 문제가 구성된 건 많아봐. 8개 정도만 고난이도로 나와도요. 수험생분들이 무지하게 어렵다고 느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 높은 것들은 8개 안 짜고는 하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80점이 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100점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80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실수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60점에서 70점 사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저하고 6개월 이상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하셨기 때문에 하드하게 제 자랑입니다. 네. 이 말은 하지 말걸.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부할 때도 약간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런 것들이 쉽게 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만 하면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하고 그런 거니까 모의고사도 이거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고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부 더 하게 하고 그래야 이런 것들 쉽게 풀고 시간 내에 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어려워요? 네. 어렵죠? 복대리.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성질,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인의 수권행위다. 즉 복임행위. 그래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따라서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감독한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권에 복종한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고 같거나 작아야 되고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대리행위할 때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면 충분하고 자신을 선임해준 대리인을 현명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이 성질이다. 복인권 및 책임. 임의 대리인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고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다. 그럴 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는 대리인 입장에서 그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즉 무제한 복인권과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진다. 다만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승낙은 없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 복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123조 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즉 본인의 대리인이다. 2항 본인이나 제3자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복대리인의 복인권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을 갖는다.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했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했든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을 갖는다. 그 의미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은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권의 소멸.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거나 복대리권만 복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복대리인이 성년 후견에 게시가 되거나 복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또는 임의 대리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거나 그러면 복대리권만
소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이 복대리 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복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즉 권한 넘은 표현대리에서 복대리권도 그 권한이 될 수 있다.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하게 되면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추가해요. 요 정도.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가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라는 135조도 하나 있다. 먼저 협의의 무권대리. 먼저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무권대리죠. 아버지 재산을 팔아먹는 후레자식놈. 그거 생각하면 답 나온다 그랬어요. 자,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 철회할 수 있다. 먼저 본인의 추인권. 추인. 유동적 무효 상태인 협의의 무권대리 행위를 소급해서 유효로 하는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 그래서 형성권. 두 번째,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방치, 형사고소하지 않게 장기간 방치. 계약을 해제를 요구하고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무권대리인이 수령한 대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건 추인이 아니다. 장기간 방치는 것들은 추인 아니다. 추인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무상승. 조심할 거, 만약에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상대방이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추인의 효과, 추인을 하게 되면 그 무권대리인은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소급해서 유효가 될 뿐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거기 추인에서 봐야 될 내용들. 추인 거절은 뭐를 기억하시자? 예. 본인이 사망하여 무권대리인이 상속을 받은 경우,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 무권대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이때 무권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속받는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은 상속받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다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이때 판례 무권대리인은 추인 거절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것만.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다. 먼저 최고, 성질, 의사의 통지. 두 번째, 누가 하냐? 선악불말하고 상대방이. 누구한테 하냐? 본인에게. 어떻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때 본인은 확답 의무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발신주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최고. 당연히 이 최고는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해야 되죠. 철회. 본인이 역시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본인한테 철회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철회할 수도 있다. 철회를 했다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고 무권 대리인도 135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철회. 그리고 이제 추인과 철회의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회는 추인하기 전에만. 단 예외가 있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아직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추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죠. 135조. 더 이상 본인은 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 근데 상대방은 보호해야 된다. 이럴 때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요건.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 얻지 못하고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고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해서는 안 되고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요 요건. 이 요건 하에 무권 대리인이 부담하는 법
법정 무과실 책임. 따라서 무권 대리는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걸 증명하더라도 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무권 대리인이 입증하면 책임을 벗어날 수는 있다. 효과. 요 요건을 갖췄을 때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무슨 책임을 진다?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선택은 누가 한다? 상대방. 상대방 선택에 쫓아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 효과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136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들이. 조심하실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들이. 요거는 확정적 무효. 따라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기억하시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 지난주에 외웠었어요. 다시 한번. 유, 재, 포. 그중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갑의 재산을 가지고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이름으로 장학재단법인을 설립. 그게 이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들이. 본인 갑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추인 인정해버리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재산 하나도 안 남아요. 돈 있는 분들 재산 하나도 안 남아요. 왜? 무권 대리인이 그분 이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을 딱 해요. 그리고 기자들을 불러서 언론 플레이를 딱 해. 그럼 본인은 나 추인 못하겠다 그러면 비난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추인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딱 합니다. 내 재산을 지켜야지. 이거 쏙 빠져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옛날에 갑의 재산을 가지고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이름으로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은 추인할 수 있다. X. 그렇게 나와있어요. 추인할 수 없어. 확정적 무효. 요것만 계약의 무권 대리처럼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어요. 얘 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죠. 근데 얘가 만약에 해제를 했어요. 해제권 없는 놈이 해제했으니까 무권대리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해제권 없는 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이때 얘가 동의를 해. 또는 을의 대리권 없음을 다투지 않아. 원래는 병이 뭐라 그래요? 엄마 너는 해제권 없잖아 이 자식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병이 그냥 알았어 그랬어요. 이 경우에 앞에 있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유축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반대도 있어요. 병이 해제해요. 을한테. 을, 이 해제 의사표시 수령하면 돼야 안 돼요? 수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이 을에게 해제하겠다 했을 때 을이 이 의사표시 수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해제권 없으니까 능동대리권 없으니까 수동대리권 없잖아요. 그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얘? 안 되죠. 아, 나한테 하지 마라. 갑한테 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았어요 얘가. 그럼 뭐예요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수동대리의 무권대리. 위에 건 능동대리의 무권대리. 조금 복잡해져요 위에 건. 제가 아마 1년 동안 처음 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거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위에 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능동대리의 무권대리. 밑에 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수동대리의 무권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얘가 동의한 경우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단독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조금 다르죠? 안 달라요? 여기는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쵸? 아, 위에 거는 을이 병에 동일받았거나 병이 을에 대리권 없다는 걸 다투지 않았거나 두 가지잖아요. 근데 밑에 거는 병이 을에 동의를 받은 거. 요거 하나만 있잖아요. 다르죠? 능동과 수동이 다르게 돼 있어요. 예? 자,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능동과 수동을 구별해야 될 것들이 두 개가 있어서 이거 말고. 원래 능동하고 수동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판례에만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수동 대리권의 범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능동과 수동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구별해야 되는 게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하나가 현명의 주체. 능동 대리는 누가 현명? 본인이 현명. 아, 대리인이 현명. 수동 대리는 누가 현명? 상대방이. 기억나시죠? 예? 능동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수동은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구별되죠? 또 하나가 공동대리. 공동대리 제한이 있을 때 능동대리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고 수동대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별되죠. 그리고 이거 136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능동과 수동이 다르죠. 그러니까 구별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다음정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구별할 실익이 있는 것을 고르면 그럼 요 세 가지 고르면 돼요. 예? 괜히 했나? 조금 낯설죠. 조금 낯설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에서 단독행위를 결합시켜서 조금 플러스만 시켰을 뿐입니다. 136조.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표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해제권 없는 을이 해제를 했다. 상대방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했다. 둘 다 무권대리다. 해제한 거니까 능동이고 수령한 거니까 수동이고. 아, 능동대리 무권대리 밑에 수동대리 무권대리. 아시겠죠? 근데 136조에서 다르게 규정을 해놨다. 구별해서. 예? 표현대리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질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고 한다. 유형 세 가지가 있다.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을 넘은 거, 대리권 소멸 후. 효과 먼저.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해서 반드시 무조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상대방이 주장해야 된다. 그 상대방은 누굴 말한다?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직접 상대방만. 따라서 직접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 아닌데 전득자가 선의무과실이다. 전득자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 얘가 주장해야만 효과가 생기는데 소송에서는 반드시 주장해야 된다. 상대방이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다.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대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세 번째, 상대방이 주장했고 법원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라 할 때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본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딱 세 가지. 그 다음에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 대리권 수여에서 끝나면 수권행위예요. 근데 수여의 표시 그러면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 실제로 수권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다. 그러나 본인이 마치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했다. 그때 대리권 수여 표시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 수여 표시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본인의 명칭이나 직함 따위를 사용 승낙 또는 묵인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될 수 있다. 특정인에게 표시해도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해도 상관없다.
표시된 범위 내에 대리 행위가 있어야지 표시된 범위 내의 무권 대리가 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로 간다. 마지막으로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법정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어도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요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세 가지 요건 권한이 있을 것, 그걸 넘는 행위가 있을 것,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때 권한에 해당되는 거 임의대리, 법정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 등기신청, 허가신청 같은 공법상의 행위 125조, 129조 표현대리권, 복대리권, 사자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권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안 되는 거 증권회사 투자상담 같은 사실행위, 교회의 대표자, 사단법인의 대표자 이런 말 나오면 권한 넘은 표현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쫙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로 권한을 넘는 행위. 요거 첫째 대리행위여야 한다. 현명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모용하거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기 이름으로 행위를 했다. 대리인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이 넘는 행위는 기본적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유사하거나 동종일 필요가 없다. 두 가지. 세 번째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선의무과실을 말한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뭘 가지고 판단하냐?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행위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다른 표현 대리는 상대방의 선의무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되지만 126조만큼은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 129조. 그죠? 126조. 마지막으로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대리권이 소멸했다면 대리는 더 이상 대리 행위를 해선 안 되는데 해버렸다. 그리고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럴 때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때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내의 무권 대리가 있어야지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리면 뭘로 간다? 권한 넘은 표현 대리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건 하나 판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 거기까지. 딱 됐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요것만 조금 그렇죠? 요것만 조금 추가가 됐어요. 근데 뭐 이해 못할 건 아니죠? 그렇죠? 요 정도 가지고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네. 20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전혀 모르겠다 그건 아니죠. 좀 어렵다 이거지 전혀 모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미 실력이 올라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점수로 연결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정도 알아들으면요. 점수로 연결하는 훈련만 하면 60, 70점은 금방 나와요.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8월달 모의고사를 한번 기대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8월 말 모의고사를 몇 점 목표로 하자. 최소 55점에서 60점 사이. 네? 55점에서 60점 사이. 네? 7월달 말고 8월달 거예요. 7월달 것도 보시고 훈련 차원에서. 나는 이미 55점 나오는데 아유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미리 나오는 건 괜찮아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정도 5, 60점 정도 나오면 이제 조금 됐다 싶었고 2차를 손을 대요. 그리고 다음에 모의고사 하면 40점대로 확 주저앉아 있어요. 영어 공부하듯이 매일 봐야 돼요. 이거. 점수 조금 올랐다 해가지고 2차 뭐 민법 아예 손을 놓으면 안 돼요. 매일 1시간이라도 봐야 돼요. 민법은. 그래야 까먹질 않아요. 감을 잃질 않습니다. 20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맞죠? 그렇군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여기 틀렸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3번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도 무슨 대리인이다? 임의 대리인이다. 4번 복대리인이 제3자와 계약을 할 때 본인의 이름 외에 대리인 이름도 현명 아니다. 대리인 이름은 현명할 필요가 없다. 다 틀렸네요. 5번만 답이네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21번에 1번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의 영향을 받는다. 존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좀 전 거예요.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한다는 거고요. 범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그걸 말하게 돼요. 그게 범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2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고 복대리인이 대리행했다. 129조 권한 소멸 후에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3번은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해서 선임되는 대리행위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복임행위, 복임행위. 대리행위가 아니라 복임행위.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3번 X. 4번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언제나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X.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진다.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 단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21번에 5번은요. 제가 언제 설명을 드렸더라? 갑이요. 수권행위를 해요.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해요. 얘가 임의 대리인이에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 못하죠.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되죠. 이럴 때 본인 승낙. 요 수권행위 속에 묵시적 승낙이 포함, 불포함? 포함이라 그랬죠. 보통은 수권행위 속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무슨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 승낙, 묵시적 승낙을 불문한다.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요거는 얘가 복대리인을 선임을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는 된다 안 된다. 원래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 승낙이어도 되고 묵시적 승낙도 상관없기 때문에 수권행위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묵시적 승낙이 포함됐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판례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한 경우 그리고 서류를 줬을 때 그 수권행위 속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판례야.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으로 안 되고 뭐만 된다? 명시적 승낙만. 왜? 요게 대리인 자신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다. 대리인 자신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 대리행위의 성패가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좌우되는 경우 그게 이거예요. 이 대리행위의 성패가 대리인 개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이걸 대리인 자신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게 5번이죠. 그런데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럴 때는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불문하죠. 문제는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어버려요. 아예. 이럴 때는 직접적 처리가 필요하든 필요 없든 명시적 금지가 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22번 1.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권 소멸 안 한다 그랬고요. 2번 임의 대리인이라고 그랬고 3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요거죠? 4번 아까 틀렸던 거고요. 5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안 된다.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이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3번만 옳은 지문이죠. 21번. 1번 아까 영향 받는다 그랬고요. 2번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랬고요. 3번 대리행위 아니라 그랬죠. 대리인의 복임행위에 의하여. 4번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맞죠? 임의대리인이든 법정대리인이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책임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반면에 5번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만 책임을 진다라고 해야죠. 거기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4번만 옳은 지문이 됩니다. 24번 틀린 거 1.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죠? 2번 항상 임의대리인이고요. 3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했다면 무권대리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무권대리니까. 4번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5번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있다. 직접. 예를 들어서 각과 을 사이에 수권행위 외에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비용 청구권이 있어요. 을이 갑의 일을 대신해 줬으니까 비용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얘는 갑하고 이 계약 안 했어도, 이 계약이 없어도 125조 3항 2항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 조문 때문에 얘도 직접 뭐 할 수 있다?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말이 대리인이 본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복대리인도 본인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접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틀린 거 5번. 25번 갑의 임의대리인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병의 복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3번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이건 대리권 소멸 사유도 아니고 복대리권 소멸 사유도 아니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2번 복대리인의 사망, 4번 복대리인의 파산. 대리권 소멸 사유죠. 갑이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 또는 1번 갑의 사망. 그럼 을의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도 소멸 이렇게 되죠. 2번 1번이 틀렸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5번은요. 이렇게만 나오면 이것도 약간 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고 돼 있죠. 네, 거기 그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라고 돼 있는데 불성실함을 알고는 해임이에요. 통지는 부적함을 알고 그래서 거기 불성실 앞에다가 부적임 또는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 불성실이라고 돼 있죠. 그 사이에다 끼워 넣으세요. 부적임을. 그래서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면서 통지 또는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게 풀 조문이 됩니다. 좀 들어가야 좀 명확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부적임은 통지고요. 불성실은 해임이에요. 아시겠죠? 네. 27번.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옳은 것 골라라. 1. 임의대리인 갑은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그렇죠? 1번 X. 2번 갑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갑은 을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아니죠. 자신의 이름으로. 갑이 대리인이에요. 갑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따라서 복대리인 병은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갑의 이름이 아니라 을의 이름으로. 4번 갑이 선임한
함이 아니고 오타. 선임 한. 복대린 병의 복대리권은 갑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소멸한다. 5번이 답이죠. 법정 대리인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인을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28번 옳은 것 1. A가 임의 대리인이라면 A는 B의 승낙이나 지명으로 복대인을 선임한 때는 선임 감독에 관한 가실이 있으면 본인의 지명이 빠져. 뭘로 바꿔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로. B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명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지명인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줄어들잖아요. 책임이 감경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이 아니라 뭘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A가 B의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 A가 질병이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이렇게 되겠죠. 모든 여기가 틀렸고요. 3번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죠? 그럴 때 모든 책임지죠? 선임 감독상에 과실이 있으면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을 진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진다. 4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없이 선임한 복대리인. 대리권 없으니까 무권 대리죠? 그걸 넘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뭐가 될 수 있다? 권한 넘은 표현 대리.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 그 사람이 행위했어. 우리 판례 129조 권한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 답이죠. 됐죠? 29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이 본인, 을이 무권 대리인, 병이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이 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골라라. 기억, 무권 대리인, 을의 갑에 대한 최고권 이런 거 없지요? 이런 거 없어요. 니은 선의 상대방 병의 갑에 대한 철회권 있지요? 디귿 선의 상대방 병의 을에 대한 철회권 있지요? 리을 본인 갑의 무권 대리인 을에 대한 추인 있죠? 미음 본인 갑의 상대방 병에 대한 추인 거절 있죠?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상대방 무상승이라 그랬으니까. 비읍 상대방 병의 갑에 대한 추인 거절. 상대방은 최고하고 철회만 있죠? 뭔 추인을 거절해 얘가? 그런 거 없죠? 답은 기억 비읍 2개. 밑에 29번은 여기 해설이 아니에요. 밑에 29번 해설은 이 문제 해설이 아닙니다. 어디 앞에 있는 게 이렇게 와 있어요. 우리 뭐 해설 없어도 알죠? 해설 없습니다. 30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갑설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표현 대리를 고려하지 마라. 옳은 거 골라라. 전형적으로 나오는 무권대리 사례 형태입니다. 1. 갑이 을의 대리인을 추인하려면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이고 추인은 단독행위. 형성권 병의 동의 따는 필요 없다. 다만 일부 추인을 했을 때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추인이나 변경가에서 추인했을 때는 그런 말 없으니까 병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2번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했다. 정 상대방의 승계인이죠. 갑은 추인할 때 정에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상 승계인이니까 2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3번 갑이 추인을 거절했는데 을이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라면 135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번 갑이 병에게 추인을 적극적으로 거절했어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기 전에 최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갑이 추인을 거절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병은 최고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 거절한 사람한테 다시 너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벌써 추인 거절했잖냐 자식아 왜 자꾸 물어보냐 귀찮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인이나 추인을 거절해 버리면 더 이상 최고는 할 수 없다.
5번 병원 매매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악의는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31번 무건대리 추인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1.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 형성권이죠. 2번 일부 추인 따위는 상대방 승낙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4번 추인의 상대방 무상승 나왔네요. 무상승. 4번 추인하게 되면 효력은 언제로? 행위 당시로 서급하여 유효가 된다. 그래서 무건대리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슨 효다? 서급효다. 32번 철회권과 최고권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 철회는 무건대리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맞죠? 선인 경우에만. 그러나 최고는 선, 악 관계없이 인정된다. 3번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맞죠? 그러나 최고는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하기 전까지. 그 추인 또는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원칙적으로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최고는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하기 전에. 철회는 본인이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추인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해요. 철회하면은 효과가 본인이 추인 거절했을 때 상대방은 두 가지예요. 철회를 하면 무건대리인에게 책임을 못 묻는 거고, 철회를 안 하면 무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은 책임 묻기 싫으면 철회하면 그만이고요. 책임을 물려면 철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회는 추인 전까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아니고 그냥 추인 전까지예요. 추인 거절이 안 들어가요, 여기는. 그러나 최고는 추인 거절 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3번도 약간 틀렸다. 이렇게. 약간 틀렸다. 많이 틀린 건 아니고. 어디서? 최고는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하기 전까지. 이렇게. 그 추인 또는이 좀 들어가야 정확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틀린 게 4번에 있습니다. 철회와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이나 무건대리인이다. 최고는 무건대리인에게 할 수가 없어요. 5번 상대방이 최고였는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뭘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3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토지를 팔았다. 1. 병이 최고였는데 확답이 없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번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했을 때 을은 뭘 못한다? 추인 거절하지 못한다. 3번 갑이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했다. 병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3번도 X. 4번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 선택. 5번 갑이 병에게 추인을 했죠. 그러니까 병은 처리할 수 없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답이 돼요. 34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